자, 말씀드렸지만 추력은요, 연료가 없어짐에 따라서 질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추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질량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힘으로도 처음에는 잘 안 나갑니다. 자, 로켓 방정식이 뭐냐면요, 우리 이제는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죠? 로켓 방정식 델타 V,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만큼 바뀌냐면요, 분사 속도 곱하기 ln 첫 질량 나누기 마지막 질량. 그래서 여기가 ln 있잖아요. 이게 ln이 뭐냐고 했냐면은 로그 2.7182818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속도를 1에서 2로 늘리려면은 연료량을 1에서 2로 늘리는 게 아니라 1에서 4로 늘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속도를 더 늘리고 싶으면 연료를 더 늘리고 싶은데 그 연료를 늘렸으니 그 연료를 가져가는 연료를 더 가져가야 한다고 했죠? 이게 지금 제가 그런 식으로 강의를 저번에 했었어요. 유튜브에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실험이에요. 시뮬레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보이는지 볼 거고요. 자, 요거 10만 킬로미터, 100km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떨어지는 것 같죠? 처음엔 느리게 떨어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확 만나요. 대기권을 확 만나가지고 느려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요, 900m/s까지. 음속이 보통 320m/s인데 거의 3마하까지 가는 거예요. 마하 3마하까지 가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요 320m/s 이상이 되면, 자, 이것도 사실은 더 얘기 드려야 하는 건데, 음속이 넘어가면은 CD도 바뀌긴 합니다. 자, CD가 뭐죠? CD 플레이어가 아니라, 자, 우리 학력식에서 0.5 곱하기 로 곱하기 v 제곱 곱하기 cd 곱하기 a인데 왜 cd가 바뀌냐면요, 이거는 사실은 유체하는 분들이 알아내긴 해야 돼요. 왜 바뀌나요? 자, 쇼크웨이브가 생깁니다. 자, 쇼크웨이브 들어보셨죠? 저랑 있으면은 쇼크웨이브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CD가 뭔지 까먹었습니다. 그냥 이제 학력을 계산할 때 CD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학력 계수라고 해가지고요. 네, 소닉붐인데요. 근데 소닉붐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것도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쇼크웨이브라고 해가지고 불연속적으로 압력과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쇼크웨이브가 생겨요. 그러니까 불연속적으로 압력과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학력이 특정한 모델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학력도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력에 따라서 우리가 보정을 또 해줘야 돼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옆 동네 분이랑 이제 합방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화성의 그 항공우주 역학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쇼크웨이브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연속적으로 압력과 온도가 확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닉붐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사람을 때리면, 이거 한 세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면 그 사람이 소리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소리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아픈 거죠. 공감력이 왜 이렇게 부족해요. 그 사람이 아프니까
아! 라고 소리가 나는 거지. 아, 그래. 이거는 계속 제가 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쇼크웨이브에 대해서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 이거는 우리가 저 사람이 아프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다들 유체역학에 대한 공감이 부족해요. 네? 다들 유체역학에 대해서 공감이 부족합니다. 아! 라고 할 때 내가 아픈 거를 공감을 해줘야지. 와, 소리 난다. 저 사람은 때리면 소리 난다. 이런 식으로. 안 아파요. 여러분, 안 아픕니다. 안 아픕니다. 그냥,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준 거라니까? 예를 들어준 거라니까. 오호. 우리 과학기술 카테고리 달고 있는데 갑자기 성인방송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진짜, 야, 재미나이, 야, 대학원생, 네가 코드를 이 짝으로 따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지금 성인방송이라고 하시는 거잖아. 왜 코드를 이 짝으로 따가지고, 씨. 마음에 안 드네, 갑자기? 야, 재미나이. 네가 코드를 이 짝으로 짜니까 지금 안 되는 거잖아. 왜 그러는 거야? 과학 야하죠. 자, 근데 일단은 성인에 가깝긴 하니까 성인 방송이긴 합니다. 교수님이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깊은 의도를 미쳐다 헤아리지 못하고 DTL에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번 코드는 단순히 데이터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의 연구실 실적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시각적으로 얘가 말대꾸를 안 해? 야, 말대꾸를 해? 내가 그거 얘기한 거야 지금? 내가 코드 고쳐달랬어? 얘 왜 이러냐? 씨. 됐잖아. 자, GNC4.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100km 떨어졌는데, 자, 100km에서는요, 어느 정도, 요렇게 되잖아요? 100km 첫 구간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 보자. 첫 구간 보시면요, 요렇게 되죠?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가속해가지고 떨어지는 구간인데, 어느 순간 점점 그게 생깁니다. 어느 순간 딱 생겨요. 공기가.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죠. 엑셀러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거는 속도가 그만큼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확 어느 구간에서 확 이제 이거는 그 공기를 만나가지고 좀 더 충격이 갔나 보네. 그렇게 해가지고 쫙 하면서 공기를 만나면서 점점 늦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속도, 시간 속도, 고도 이렇게 나와있네. 속도가 거의 마이너스 900. 제 책이 나오려는데 안 나와! 진짜, 씨. 자, 속도 마이너스 90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50으로 가고, 다시, 자, 이렇게 된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0km 떨어뜨리는 거 되고요. 좀 뭔가 좀 중간에 지방방송이 많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네 번째 가변 중력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슬슬 이제 비행 컴퓨터에 다가가는 추진 시스템. 자, 요거 다시 한번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켓 방정식이 어떻게 시뮬레이션에서 구현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로켓 방정식을 직접적으로 구현을 안 해도 됩니다. 로켓 방정식은요, 요거는 이제 끝과 마지막만 알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렇게까지 막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F는 MA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F는 MA에서 A는 F 나누기 M이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우리는 F에다가 추력이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력 T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연료가 없어짐에 따라서 질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량화를 시킬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비추력이 나오는데요. 얼마만큼의 이거 비추력은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얼마만큼의 연료로 얼마만큼의 추력을 낼 수 있고 얼마만큼 연료가 빨리 다냐. 그런 것들이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새롭게 T라는 것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요게 뭐라고 했냐면요. 항력식, 그리고 얘는 추력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 합력, 그래서 F가 되는데 우리 여기에서 추력을 뭐로 정의할 거냐면요. 일단은 마이너스 M. 그러니까 분사 속도가 좀 있을 거고요. VE로 해야 되고, 분사 속도에다가 얼만큼의 연료를 쓸 거냐. 사실은 M-이라고 하는데 이게 M은요 질량이고 M-은 질량이 얼마만큼 빠져나가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입니다. 이 식에서 질량이 얼마만큼 빠져나가냐를 얘로 조금 바꾼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료가 얼마만큼 빠르게 분사되냐, 그리고 얼마만큼 질량이 나가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추력이 얼마만큼 바뀌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 합력에서 추력식이 이게 똑같진 않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모델링한 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찾아서 쓸 거고요. 그 대신 최종 합력은 우리가 T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자, T는 위쪽 방향이니까 추력이 위로 작용하죠. 근데 이젠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추력을 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걸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추력을 줘서 로켓이 올라가면은 항력은 위쪽 방향이 아니라 아래쪽 방향으로 받습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속도가 얘가 D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중력이거든요. 얘는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은 항상 아래쪽으로만 작용하죠? 맞아요. 근데 속도가 위를 향하고 있다. 속도가 위를 향하고 있다면요. D는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D는 곱하기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고요. 아니지, 정확히는요 F식이 이렇게 돼야겠죠?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으면은 이제 항력이 위로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러니까 못생겼죠? 코드를 왜 이따구로 쓸까요? 이렇게 쓴 다음에 D는 따로 두고 F에다가 D를 뺀다. 그러니까 속도가 위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면은 항력은 아래로 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항력을 이렇게 D를 빼주고요. 그리고 속도가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지금 아래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니까 위쪽으로 항력을 받는다 해가지고 F에다가 플러스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논리적으로 같은 식 맞죠? 그쵸?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같은 식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추력식은요 여러가지 또 이제 뭐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 대학원생한테 또 추력시까지 물어봅시다. 자, 이번엔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발. 초당 연료 소모량이 있습니다. 자, 연료가 이 정도 연량을 소모해가지고 추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추력이 어떻게 되냐? 추력은 이런 식으로. 자, 15초 동안 그리고 그 연료를 다 쓰면은 이제 정지를 해야죠. 자, 그동안 1500에 해당하는 연료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번 레이트 초당 2kg로 이제 연료를 소모를 하고, 그리고 초당 연료 소모량이 2kg니까 시뮬레이션의 시간만큼이 얼마만큼 연료를 소모했는지가 나와야죠. 얼마만큼의 연료를 소모했는지가 결국은 연료가 이만큼 낮아지는 거고, 연료가 소모가 됐으니까 그만큼 질량이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500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M이 550이잖아요. 우리 1000? 보통 몇 톤이지? 그거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10톤이라고 하고요. 10톤이라고 하고요. 초당 지금 15초 동안? 아니, 보자. 처음 상승해가지고 60초 동안 이제 출력이 작용한다고 합시다. 출력은 1500? 1500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000이니까 초당 연료 소모량 20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1200kg가 빠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면은 1200kg가 빠지면은 아니, 더 쓰자. 연료 더 쓰자. 자, 이러면 3000 60초 동안 그러니까 초당 50kg을 소모하는 거니까 3000km가 빠집니다. 그러면은 5000으로 하자. 3000km가 빠진 거니까 4000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몇 번씩 파라미터를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파라미터를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얘가 좀 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안 하고 드래그를, 그러니까 이제 항력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항력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했던 코드랑 똑같은 코드예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60초 동안 출력을 줘가지고 상승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걸로. 아이씨. 오케이, 내가 하면 이렇게 했는데 Mfuel이 디파인 되지 않았다. Mfuel이 뭐지? 이건 내가 디파인을 해야지. 자, 로켓 본체 질량이고요. 초기 연료 질량이 3000kg. 3000kg. 그러니까 원래 4000이 있는데 아니다. 자, 로켓 본체 질량이 1000이고요. 그리고 연료가 3000km 있고 3000kg 있고, 그리고 전체 질량은 로켓 본체 질량 플러스 연료 질량이다. 이렇게 가면은 그랬구나. 추력이 있어봤자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파라미터로 바꿔서 추력을 통해 100km까지 날아갔다가 내려오는 세팅으로 해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얘네 400km 가는 건가?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자,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지가 알아서 추력이 없고
위쪽까지 갔습니다. 위쪽까지 가는데 속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내려옵니다. 요렇게 다시 내려오죠. 자, 내려오면서 다시 여기 공기로 와 공기를 만나니까 갑자기 확 하고 올라가죠.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마지막에는 이게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속도가 엄청 빠르다 보니까 항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확 하고 이제 힘을 받는 겁니다. 저 때는 이제 공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사실 안 됩니다. 저렇게 되면 사실 안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처음 올라갈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그만큼 항력을 계속 받아요. 항력을 계속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막 안 올라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나가죠. 이게 뭐냐면요.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계속 속도가 안 올라가다가 점점 공기층을 벗어나면서부터 다시 이제 속도를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맥스Q가 뭐냐면요. 제일 동압이 큰 지점, 그러니까 로켓이 가장 큰 압력을 받는 지점이 왜 하필 1분 10초쯤에 구성되어 있을까를 잘 알 수 있어요. 자, 맥스Q에 대해서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결국 뭘 하고 싶냐는 맥스Q를 계산해보자. 맥스Q가 뭐냐면요. 최대 동압 조건이에요. 우리 로켓을 보면은 많이 보이죠? 맥스Q. 자, 최대 동압의 식은 2분의 1 로 V 제곱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최대 동압이 나와요. 이거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속도에 따른 압력이라고 또 보셨던 분도 있으실 텐데, 자, 이거를 계산하면은 특정한 공기 밀도와 그 속도에서 내가 얼마나 얘가 압력을 받는지, 유체에 관해서 압력을 받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2분의 1 로 V 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그러니까 최대 동압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기 모르겠어요. 네, 배웠어요. 다들 역시 이 방송이 온 건 이유가 있었어. 다들 우수하신 분들이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해 보면 언제 제일 이 최대 동압이 높을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제일 빠를 때라고 하기에는 제일 속도가 빠를 땐 여기거든요. 근데 얘는 거의 80초, 90초 정도죠. 속도가 제일 빠른 지점이냐? 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공기 밀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밀도가 적절히 있으면서 속도가 적절히 빠른, 하지만 속도가 빠른 게 좀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겠죠. V 제곱이니까. 과학 부스 운영 끌려가서 암기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군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최대 동압까지. 일단 맥스Q 다이나믹 프레셔라고 해가지고 여기 아래쪽 보이시죠? 여기 아래쪽에 또 추가가 됐는데 우리 맥스Q가 언제 되는지 한번 봅시다. 30초, 40초 정도에서 70kPa 정도로 다이나믹 프레셔가 생긴 걸 볼 수 있죠. 한 이쯤. 그리고 내려올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위쪽으로 쏘아 올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용
다시 대기권을 만나면서 확 감속 확. 야,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맥스큐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맥스큐가 되네요. 사실은 이제 맥스큐라고 하는 지점은 상승할 때만 그렇거든요. 상승할 때 보통 맥스큐라고 해가지고 맥스큐가 굳이 말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설계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찾았죠.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크게 볼 수 있죠. 한 가지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좀 더 속도가 크니까 이럴 때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된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구간에 재진입을 할 때 속도를 살짝 줄이고 와야 돼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저기 스페이스 X에서 재사용 발사체 같은 거를 착륙할 때 랜딩번이라고 해가지고 아니지 엔트리번이라고 해가지고 한 1000m? 2000m? 한 아닌가? 한 10만 1000m, 1000m에서 한번 역분사를 해요. 역분사를 시켜서 속도를 좀 줄여놓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속도가 크면은 이만큼 이제 힘을 받으니까. 지금 몇 G예요? 9.8, 그러니까 10G 10m/s 제곱이 1G인데 지금 16G를 받았거든요. 과연 이거를 로켓이 버틸 수 있을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이제 우리 맥스큐 지점은 내려가는 건 아니고 올라가는 거지만 올라가는 지점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가 언제요? 30초에서 40초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잘 상승을 안 하죠. 여기에서는 이제 굉장히 두껍게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맥스큐 지점을 갖는다. 그래서 얘를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잘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잘 버틸 수 있다면은 그렇게 이제 믿고서 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할 수 있다. 올라가고. 자, 분사를 중지를 하면요 속도가 줄어드는 거지 고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보이시죠? 하하. 그리고 최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고. 자,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달라지지 않다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공기가 생겨가지고 다시 확 하고 확 힘을 받아가지고 거의 마이너스 1000까지. 보통은 이제 더 감속될 수 있는데 워낙에 높은 데서 올라오다 보니까 감속이 조금 안 된 상태에서 부딪히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요, 애니메이션 구현해가지고 어느 형태로 내려왔는지를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낙하산을 만들어보자. 낙하산으로 어떻게 하면 중간에 마지막에 뻥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막 죽지 않을 정도로 속도를 어떻게 줄이는지, 공기저항을 넣어서 어떻게 하면은 실제 환경에서 항력을 이제 얼만큼 견딜 수 있을지까지도 계산할 수 있고요. 사실 가변 중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큰 건 아니에요. 가변 중력은 사실은 100km, 200km, 300km 이럴 때처럼 좀 많이 좀 나갔을 때나 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필요하고요. 비행 컴퓨터에 달아가는 추진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추진력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추진력이 받는 만큼 우리 항력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정방향으로 가야 될지 플러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우리 알아봤고요. 그리고 뭐 최대 동압 조건까지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로켓 쏠 때 최대 동압이 어느 시점에서 생기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속도가 그렇게 크게 막 안 늘어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최대 동압 조건 지점을 끝내면은 속도가 또 올라간다 라는 것도 실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비행 컴퓨터 만들기 여기까지 했고요. 저 사실은 비행 컴퓨터 만들기를 그냥 1편으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계속 가네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좋아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냥 중간에 가다가 막 보시고 이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거의 끝으로 가면은 이제 제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저도 이제 일을 하다 왔으니 논문도 쓰고 왔다 보니까 이제 다시 좀 일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좀 급하게 끊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2편도 끝났고요. 이렇게 되면은 3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다들. 그래가지고 그래요, 3편에는 이제 조종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추력을 어떻게 하면 조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이제 2차원도 해볼까요? 지금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만 하고 있는데 이제 2차원상 사실 3차원이죠. 실제 세상에 3차원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2차원까지 개발을 해봐야 되나?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뭐로 해야 되지? 2차원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기술적으로 좀 알아와 보겠습니다. 2차원 플러스 제어, 기초 제어, 기초 유도, 최적 궤도 계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냥 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 썼던 이 코드를 사용하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 코드는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 유도, 기초 제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더 이쁜 그래픽 정도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다음 비행 컴퓨터 만들기 3편에서 만나요.